네, 이번 명절에도 승용차를 이용해 고향 가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언제 출발해서 언제 돌아오면 고속도로에서 허비하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일까 고민 많이 하실 텐데요. 네, 관련 내용은 경제부의 배삼진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고향 가는 길부터 살펴보면 언제 귀성길에 오르면 좀 고생을 덜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지난해 있었던 추석 귀성길 가고 이게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작년에 그 추석 때 연휴 날짜가 며칠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10일 정도, 열흘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맞나요? 그 9월 네. 30일 날 시작을 해서 그 10월 9일까지 진행이 됐으니까 이제 열흘 정도인데 중간에 이제 10월 2일이 끼어 있어서 7일을 쉬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예. 예. 근데 저희가 이제 당시에 그 서울 요금소라고 국내동 톨게이트에 항상 기자를 내보내서 현장 연결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장장 열흘인데 얼만큼 투입을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당시에 저희가 이제 타협을 본 것은 토요일부터 투입해서 3일 동안 하고 마지막 날 3일 날 집중 투입해서 한번 해보자. 예. 그런데 이제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당시에 그 차량 정체가 좀 이렇게 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차량 정체가 심하지 않고 좀 느슨하게 진행됐던 그런 네. 기억이 있었거든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항상 추석날, 추석이나 이제 명절 때가 보면 가는 차량들 있지 않습니까? 귀성에 나서는 차량이나 예. 또는 귀경에 나서는 차량들의 비율이 거의 동일합니다. 어. 그래서 당시에 그 추석날이 열흘에서 이제 7일에서 열흘 정도 됐는데 그때 이제 나가는 귀성 인파나 올해 또 투입되는 기성 인파가 예.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번에 그 그러니까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보다 그 귀성길에 나서는 인원이 약 한 2.3% 정도가 더 많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거든요. 오, 네. 2.3%면 약 한 70만 명 정도가 예. 더 증가한다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 9일 동안은 9일 또는 10일 동안 이렇게 귀성객들이 내려가는 시간보다 4일 동안 내려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분산이 됐던 게 아무래도 좁혀지니까 훨씬 더 많아지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예. 이번 4일 동안은 사실은 귀성길에 오르실 분들이라면 전략을 잘 세우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그래서 조사 결과를 보면은 어떠냐면 설날 연휴 첫날 예. 가장 많은 사람들이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약 한 34% 정도가 이날을 이용해서 내려가겠다. 예. 이렇게 연휴 첫날이면 목요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15일이죠. 예, 15일이죠. 15일 오전에 내려가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전체 기성을 계획하시는 분들의 34% 정도 됐습니다. 예. 그리고 올라오는 날짜는 그 다음 날 설날 오후에 어. 내가 올라오겠다라고 이제 답변을 많이 하셨는데요. 만약 그렇다고 그러면은 언제 출발하는 게 가장 지혜롭게 갈 수 있는 방법일까요? 그 시간을 좀 피해서 앞뒤로 가야겠죠. 14일 뭐 밤이나 15일로 넘어가는 그 15일 새벽이 좀 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14일 날에 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14일 수요일 날은 출근을 다 하실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 다음 날 이제 대부분 다 쉬시고 아침에 출발할 계획들을 다 가지고 계신데 가장 현명한 방법은 뭐냐면 14일 저녁에 그러니까 일이 끝난 다음에 바로 출발하시는 거예요. 예. 어. 그리고 두 번째가 그 다음 날 15일 날 밤에 출발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가시고자 하는 그 시간대를 피해서 새벽 시간을 이용하면 좀 더 기성길이 좀 원활해지지 않을까, 좀 편안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제가 작년에 추석 당일에 출발을 해서 대구까지 한 9시간 정도 제가 운전을 해서 갔는데 굉장히 많이 막힌 기억이 납니다. 그때 또 그 톨게이트 요금도 감면을 해주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차들이 몰렸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래도 이번에는 뭐 연휴가 상대적으로 좀 작년보다는 짧다 보니까 교통량이 굉장히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통량이 약 2.3%가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루 평균 가는 그 교통량을 조사를 해보니까 승용차 기준으로 했을 때 약 420만 대 정도 됩니다. 예. 이 420만 대면 그 전국 고속도로에 차량이 아주 가득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서울에서도 약 한 40만 대 이상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평소 주말보다 좀 많은 수준이다. 그리고 그 성수기에 보면 여행을 떠나시는 분들이 새벽부터 굉장히 몰리거든요. 그렇죠. 5시부터 몰리기 시작해서 9시, 8시 이렇게 이제 몰리게 되는데 그 시간대에 아마 서울 근교에 있는 고속도로를 아마 꽉 막힐 거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 설 연휴 기간에 올림픽이 끼어 있으면서 영동 지역으로 좀 오고 갈 때 상당히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지난해보다 최대 3시간 40분 정도가 더 소요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이제 가장 궁금한 점들이 이런 거예요. 뭐냐면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가 지난해에 개통을 했지 않습니까? 예. 개통을 했는데 가장 큰 문제는 1시간 50분 걸린다고 대대적으로 홍보가 됐는데 그렇죠. 네. 실상 막상 딱 타보니까 3시간 반 이상 걸리는 거예요. 어. 왜냐하면 이 서종에서 이 화도 나들목이라고 이렇게 있거든요. 예. 근데 거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장장 2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서울 춘천에서 그러니까 서울 춘천간 고속도로에서 양양간 고속도로로 구간이 늘었는데 예. 이제 서울을 빠져나가자마자 바로 고속도로를 타면 그때부터 막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거의 강원도 가기 직전까지 차가 계속 밀려 있는 상태가 계속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왜 밀리는지. 그런데 이번에는 이게 이제 세 개가 더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고 보시면 예. 되겠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가 그 사실은 강원도로 가시는 분들이 요즘에 레저를 즐기시러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행 차원에서. 그렇죠. 예. 특히 속초라든지 산이 있고 바다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일단 많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번에는 귀성 인파가 또 거기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인원이 또 있고 그다음에 선수단이라든지 또 올림픽 관계되신 분들이 또는 올림픽을 보기 위해서 가시는 분들이 거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강원권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예전에는요. 그냥 일반 주말인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 주말에는 주로 원주부부터는 이렇게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강릉 끝부분으로 갈수록 차들이 많지 않았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는 좀 양상이 좀 다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도로가 막히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강원도 주변에서 그게 끝단이지 않습니까? 예. 영동고속도로라든지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의 끝단인데 그렇죠. 여기에서 올림픽 차량들이 엄청나게 많이 다닙니다. 아. 선수단들이 이동하고 또 관람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집중적으로 차량들이 많이 배치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 그 여행 가는 사람들이 주로 많았다면 이번에는 귀성 인파 거기다가 올림픽 관계되신 분들이 포함이 되다 보니까 차량이 1시간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4시간 가까이 네. 더 많은 시간을 소요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구간이 늘었다는 거예요. 예전에 있었던 구간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서 소요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냐? 그런 궁금증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14일 날 저녁에 출발하시거나 아니면 15일 날 새벽에 가시면 좀 더 나은 시간에 네. 좀 더 빨리 도착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되겠네요. 예, 그렇죠, 특히나 예. 좀 방송 보시고 또 그 시간대도 몰리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일단 뭐 최대한 대중교통을 좀 이용하는 방법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이번에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운영 시간도 늘어나고요. 또 역시나 통행료가 면제되는 날도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통행료가 면제가 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고속도로로 차량이 몰리게 됩니다. 더 많아지죠.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웬만하면 고속도로 한번 이용해 보지. 그냥 고속도로 한번 가면 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옆에 샛길로 빠지지 않아도 되고 예. 또 국도로 가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변수들이 있는데 고속도로를 그냥 한 길만 가면 되니까 이제 고속도로로 많이 몰리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런데요. 근데 이 통행료 면제를 할 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연휴 기간에만 면제가 됩니다. 예. 설 연휴가 언제인지 아세요? 딱 목요일, 금요일까지 아닙니까? 설 연휴는 금요일이 설날이고 설이니까. 그렇죠. 예. 네. 우리나라에서 목금토 3일을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네. 우리나라에서 설 연휴는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예. 3일이거든요. 그러면은 일요일은 뭐냐? 일요일은 휴일입니다. 휴일. 예. 예. 그래서 3일 동안은 통행료가 면제가 되는데 18일 날은 통행료가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17일 날 저녁에 출발해서 18일 날 0시 이후에 톨게이트를 통과하면 요금을 내는 거냐? 어떻게 되실 거라고 보세요? 그렇죠. 부과가 될 것 같아요. 부과 되실 것 같죠? 예. 근데 부과가 되면 좀 억울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이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인이 톨게이트 통행권을 뽑을 때 예. 통행권을 꼭 뽑아야 이제 할인을 받을 수 있거든요. 통행권을 뽑아서 17일 날짜가 찍혀 있다. 그럼 18일에 들어왔을 때는 면제를 해줍니다. 아,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또 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버스 전용차로 위반인데요. 이 버스 전용차로는 기본적으로 이제 명절 때 약 위반 건수가 한 3배 정도 증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차가 계속 막히잖아요. 예. 계속 막히니까 한번 이렇게 들어가 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들어가서 좀 이렇게 카메라가 없으니까. 빨리 한번 예.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카메라 단속 구간이 있고 없는 구간이 있으니까 예. 나를 누가 봐도 안 잡겠지. 이런 분들이 사실 있을 수가 예. 있는데 그런데 그 경찰은 있잖아요. 예. 경찰은 감쪽같이 그걸 잡아냅니다.
요즘 또 암행어사차도 있다고 네. 하더라고요. 암행 순찰차라고 예. 이제 하는데 이 경찰 마크 차량이 본넷 뒤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렇게 차량이 다니다 보면 차가 이렇게 승용차 일반 승용차인지 경찰차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차량들이 달리면서 보는데 이제 중요한 건 경찰 차들이 보는 게 아니고 위에서 드론이 이번에는 이제 주요 구간에서 드론이 있군요. 10대가 이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얼만큼 성능이 좋냐면 600m 하늘에서 내려다 봤을 때 예. 번호판이 찍힐 정도예요.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 차는 썬텐을 아주 진하게 했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가 몇 명 탔는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마음껏 달려도 돼.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도 걸립니다. 어떻게 하면 걸릴 수 있을까요? 마음껏 예. 그게 보면은 이제 경찰들한테 이제 그 물어보니까 방법이 있더라고요. 이게 차량들이 이렇게 차량이 무게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9인승 이상 차량들이 그 고속도로 그 버스 전용차로 면제 예.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달릴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6명 이상 타야 되잖아요. 예. 근데 성인 6명이 타면 몸무게가 적어도 아. 많이 나갈 그렇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렇게 기본에서 바퀴가 있으면 이 쇼버가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미묘한 차이를 예. 경찰들이 눈여겨보고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교통량이 많고 아무래도 좀 시간이 평소보다 늘 것 같은데 네. 안전에도 좀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어떤 부분을 좀 주의해야 될까요?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제 졸음 운전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렇게 운행 시간이 평균적으로 이번에 한 40분 이상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평상시보다 지방으로 내려갈 때 또는 서울로 올라올 때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면 그런데 이제 차가 막히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휴게소가 중간에 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휴식 시간이 많지 않아지거든요. 그런데 날씨가 추우니까 히터를 틀면 더워지고 그렇죠. 더워지면은 졸리고 예. 이런 게 이제 반복이 반복돼서. 되는데 예. 문제는 이제 운전자들이 어떤 배려심이 있냐면 그 타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야, 다 편하게 쉬어. 내가 안전하게 운전할게. 집까지 모실게. 예. 그러면서 다 이제 쉬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근데 본인은 정작 졸린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연휴 기간이다 보니까 이제 좀 느슨해지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사람들이 느슨해지다 보니까 이제 느슨해지다 보니까 본인들이 졸린 거예요. 그 전날 또 이렇게 좀 과음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좀 이렇게 늦게까지 영화를 보다가 설 연휴 연휴니까. 첫날, 예. 연휴 첫날 이제 무리하게 이제 출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옆에 있는 가족들이 사실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음악을 틀어준다든지 졸리지 예. 않느냐 물어봐준다든지 꼬집어주고. 꼬집어준다든지 이런 게 필요하고 예. 정말 졸리면 사실은 졸음 쉼터에서 쉬어가는 게 그쵸. 가장 예.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졸음 쉼터에서 꼭 쉬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찰이 이번에 또 단속 대상으로 이제 포함시킨 게 뭐냐면 그 술입니다. 술인데 이 소주를 한 잔만 마셔도 이제는 걸려요. 그래서 바로 그냥 아웃이 되기 때문에 음복이라고 해서 나는 견딜 수 있어라고 해서 술을 한 잔 마셔도 그게 굉장히 운전하는 타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일하게 예. 이게 운전하면서 술을 먹으면 졸리니까 졸음 운전을 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이제 옆에 사람들한테 이제 악영향을 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졸음 운전과 이게 음복은 그러니까요. 반드시 이제 네. 삼가하시는 걸로. 특히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부 배삼진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